회의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 네. 박재호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던 보고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네.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네. 화면 공유 권한이 없나 봐요, 저한테.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공유되실 텐데. 아, 네. 네. 일단 이걸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이번 과업을 하면서 되게 좀 처음에는 제가 잘 우리 똥보니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게 어떻게 사업화가 될까 좀 되게 좀 의아하고 좀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단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그 여기서 좀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이 강가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원이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자체적인 그 시스템을 갖춘 가장 중요한 또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좀 자세한 얘기는 이제 쭉 보고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기본적인 거는 여기 좀 제가 이거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먼저 그 처음 이제 시장 현황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네, 들려요. 네. 네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요즘 사회 문제들이 많고 또 너무 과잉해서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거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제 뭐 옛날에는 기후 위기 이 수준에서 얘기를 하다가 요즘엔 지구 위기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우리 통보니 화폐 시스템이 어쩌면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장 현황에 이제 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 필요성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앞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어떤 이런 그 시장에 있는 어떤 넘치고 있는 잉여되고 있는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한 어떤 좀 그 질문을 좀 던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똥보니 화폐 서비스 개요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서비스에 가입하면 누구나 받고 하루에 기본소득으로 10꿀을 제공받고 10꿀 중에서 3꿀을 또 나눠야 되고 하루에 7%씩 감가되고 뭐 꿀을 이제 화폐랑 교환할 수 없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은 변경하지 말고 연구를 좀 더 이제 제안해 달라고 하셔서 그대로 이제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도 이제 우리 똥보니 화폐 플랫폼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재능 공유나 뭐 기부 차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작게라도 이제 기회나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려고 좋은 분들이 많이 하셨던데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꿀을 받아도 꿀을 사용할 데가 없다면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꿀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 또는 그 여러 가지 이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이제 지금 꿀이 강가되는 거나 이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꿀에 대한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뭔가 좀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공급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유치하고 그 사람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 이 플랫폼 안에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했었고 초기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아이디어 회의할 때 나눴던 기부에 대한 모델을 적용하는 것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거는 좀 더 상세한 거는 이제 보고서에서 좀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 사업화 방안에 있어서는 이제 결국 이런 소상공인 참여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푸시할 수 있는 방법, 환경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사업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비료 효과는 뭐 주지하고 있는 바와 동일하고요. 향후 운영 방안이나 전략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기부를 좀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법인 형태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자, 그래서 보고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목차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 똥분이협회 서비스 개요에서 이제 시장 현황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잉여되고 있는 것들. 결국에 이제 어딘가는 이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필요한데 그걸 못 해가지고 뭐 결국에는 그냥 손해를 보고 그냥 뭔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그게 남아 돌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쓰레기로 버려야 되고 버릴 데가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상당히 우리 사회와 인류 전체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과잉된 잉여물들의 재배치나 또는 신속하게 소비하고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똥보니협회 플랫폼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업화 관점에서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 이 기업들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신선식품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잉여돼서 뭔가 남아있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들을 효과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제 서로 간의 매력적인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세부 사항들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조사하면서 보니까 객실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남고 있고요. 지금 뭐 심지어는 이제 호텔 객실 같은 게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뭐 그 생활형 숙박 시설이나 이런 걸로 좀 리모델링해서 이제 공급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그 계절형 서비스라 그럴까요? 펜션이나 민박, 뭐 호텔, 콘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특정 시즌에 좀 집중돼 있고 비시즌에는 이제 정말 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 그렇지만 그런 공간들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필요로 하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렴하게 또는 꿀을 통해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너무 매력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개발 필요성에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이제 신선식품이나 숙박업이나 뭐 문화상품, 연극이나 영화, 뮤지컬 이런 것도 사실 안 팔린 공석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교통서비스, 기차나 렌트카, 뭐 항공기 이런 것도 좌석들이 그렇고 이제 또 제가 또 다시 좀 봤던 것들은 이 기업에서도 항상 바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바쁠 때는 바쁘게 일하지만 한가할 때는 그냥 인력들이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유인력인데 이런 서비스를 꿀을 받고 그냥 어떤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좀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런 공장의 유유 생산 설비 같은 거 가동이 지금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주문이 이제 없어서 뭐 공장을 쉬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것들을 뭔가 의미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 어떤 우리 어떤 꿀 기반의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똥보니 화폐 서비스 개요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착한 가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소득과 착한 가치, 그리고 꿀을 이제 화폐처럼 사용해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그리고 이 꿀을 나누는 것, 그리고 꿀이 감가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좀 여유로운 사람들은 굳이 꿀을 들고 가서 뭐 음식을 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문화생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 꿀을 가지고 가서 음식물이나 이런 걸 살 수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유유 자산들, 아니면 비어 있는 자리 또는 비어 있는 놀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남들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꿀을 우리가 꿀기반 생태계를 적용한다면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좀 새로운 접근이고 또 되게 참신한 어떤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좀 재밌는 생각을 하셨고 또 그게 제가 처음에 막 이 용역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해결이 안 됐던 게 야, 이 돈을 어떻게 만들지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어쨌든 재원이 있어야지 돌아갈 텐데.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감가를 통해서 해결하고 또 이제 이 꿀을 제공하는 측면에 기부를 제공한다면 기부를 통한 어떤 다른 형태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그 혜택들이 다 선순환되면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어, 제 나름대로는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잠깐 좀 살펴봤고요. 이 통분위화폐의 기본 개념이나 작동 원리는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요거는 이제 일반인 관점에서는 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 공급자 관점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이제 이용자와 공급자 간의 이런 것들이 이제 주고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생각했던 거는, 어, 이런 통분위화폐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나누지 않으면 30%가 사라지고 또 30일 정도 되면 7%씩 감가돼서 거의 이제 가치가 소멸되는. 그래서 30일 안에 이제 이걸 의미 있게 제가 활용하는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이 말은 곧 이 지급한 소득에 대한 것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소비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소비에 대한 이런 우리 꿀에 대한 사용이 그런 짧은 주기로 뭔가 급격한 소비를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간에 소멸되는 모든 서비스나 재화나 상품, 뭐 식품으로 치면 신선식품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가장 잘 맞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우리가 빵을 팔든 밥을 뭐 식당에서 뭐 식자재를 뭐 가지고 뭔가 음식을 팔든 특정 시간이 돼서 이제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결국에는 그날 못 팔면 없어져야 될 것들, 뭐 폐기를 해야 될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똥분이화폐 플랫폼에 충분히 이제 확산이 돼 있다면 그 동네에서 이제 30분 전에만 띄워주면 바로 와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꿀을 가지고 교환해 가고 그분들은 이제 버려질 거를 가지고 나는 기부를 통해서 세제 혜택이나 뭐 다른 또 착한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사실 이건 돈으로 사기 힘든 어떤 신뢰지만 그런 시장의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용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는 어,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야, 여기 가면 그냥 뭐 하루에 10불씩 막 그 꿀을 주고 그걸로 뭐 살 수 있어. 너무 좋아. 와. 이렇게 막 얼마든지 초대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공급자 관점에서 꿀을 받고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만약에 꿀이 이제 감가가 돼 버린다면 나는 이제 이거를 제공한 그냥 보람 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긍정적인 가치에도 동의하실 분들이 상당히 있긴 할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렇지만 기업은 결국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뭔가의 어떤 이익이 없으면 좀 더 적극적이고 이 어떤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다양하게 공급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공급자 관점에서 이 결제받은 뿔을 사용할 때 뭔가 새로운 가치로 변환할 수 있는 방안. 그 화폐로 직접 뭐 교환해서 돈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기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혼선 없이 제공을 하려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똥분야폐의 어떤 그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가 또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어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이 꿀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란을 10꿀을 주고 팔고 뭐 받고 팔고 어떤 사람은 1꿀에 계란을 3개 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초기 시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플랫폼이 만약에 성숙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율에 맡길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무 혼선이 많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아 저번에 어디 가니까 한 꿀에 꿀 하나 주고 계란 3개 받아왔으니까 여기도 계란 3개 받을 수 있겠지 하고 갔는데 계란을 하나밖에 안 준다거나 아니면 계란 하나 주는데 5꿀을 받아달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좀 거기서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왜 저기는 10꿀, 한 꿀 줬더니 막 5개 줬더니 당신들은 3꿀 주면서 5개 꿀을 달라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뭔가 선한 의도로 이제 막 그 사업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 파트너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뭔가 표준적인 교환 가치를 설정해 놓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루에 이제 뭐 초기에는 그냥 리스크 없이 뭐 한 꿀을 뭐 한 1,000원 정도의 어떤 교환 가치로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치를 부여한다면 한 10,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거면 뭐, 뭐 우리 이웃들이 뭐 적게는 한 끼, 많게는 뭐 2끼 정도를 이제 외부에서 이제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최소한 이제 뭐 뭔가 우리 이 뿔보니협회 생태계에 참여하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 뭐 극단적으로 이제 어떤 굶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은 최소한의 어떤 피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준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꿀에 대한 가치나 아니면 공급자들 뭐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이 가치에 대한 기준들을 새롭게 정의를 하시든 아니면 아예 이제 시장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많이 활성화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주도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가이드라인 없이도 이제 그 선의에 의해서 더 많이 주거나 더 적게 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서로 이제 공급자의 어떤 공급자들도 우리 꿀분협회 시스템 플랫폼의 어떤 철학이나 취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성숙되기까지 한 뭐 1년에서 2년, 3년 이 정도 시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준을 제시해서 끌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풀어버리고 이거를 이제 기준이 없으면 도저히 거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부분들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끌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이제 일정한 교환 가치를 줄 수 있게끔 우리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할 때는 뭔가 좀 꾸루 교환 가치 기준을 좀 정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급자들이 이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반영을 하자. 그리고 공급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꿀이 이 단가가 돼버리면 이분들은 이제 나는 줄 걸 다 줬는데 그냥 그 꿀 자체가 이제 감가돼 버리면 이분들은 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공급자가 우리 꿀 생태계에서 뭔가를 다시 구매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우리 취지에서 이제 약자들을 뭔가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가 더 강한데 이런 공급자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꿀을 통해서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뭐 어떤 생활이나 뭐 영위를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꿀을 통한 거래 주체로서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꿀을 받으면 그 꿀을 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형태의 뭐 기부를 통해서 어떤 그 해당하는 가치에 대한 것을 뭔가 비용으로 정산을 한다거나 또는 세금으로 저기 뭔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하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착한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뭔가 사회 문제 해결에 좀 공감하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우리 똥보니 협회랑 좀 비슷한 형태의 기본소득 개념이 녹색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어떤 게 있더라고요.
녹색 기본소득. 그래서 녹색 제품을 쓰면 이제 뭐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주고 뭐 운영하자 이런 어떤 시도들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도는 없었는데 녹색 기본소득 이런 걸 좀 정의해서 가자 이런 주장이 제가 이제 자료 수집하면서 그런 게 좀 있어서 참고는 했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처럼 이제 일반적인 전체적인 범용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녹색 제품이나 환경과 관련된 것만 뭐 뭔가 좀 기본소득 관점 접근해 볼까 이런 거를 좀 고민했던 어떤 사례가 좀 있었다.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개선 방향은 결국에는 이제 이 공급자들이 많이 생기면 사용자들의 어떤 꿀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만족도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공급자가 증가되면 꿀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증가되고 그러면 이용자들도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거고 거래가 증가되고 꿀의 사용량이 증가된다. 그리고 세금 감면이나 이제 기업 이미지 개선은 이제 기여할 거다. 고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 확립이 이제 우리 플랫폼의 어떤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자 관점에서는 그 뭔가 이제 지금 기업들은 이런 중소기업들은 이제 뭔가 나름대로 이제 내가 좀 착한 일에 참여했어 이런 스스로의 어떤 동기도 있지만 뭔가 그 꿀인증 기업으로서 이제 뭔가 칭찬해주는 분위기 사회적으로 이제 착한 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이 시즌 되면 이제 사랑의 열매 같은 거 막 그 보통 같이 이거 동참하자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뭐 배지 달고 오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그런 이제 꿀인증 기업 마크를 통해서 이제 여기는 꿀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좀 어떤 사회에 좀 기여하고 있는 회사다, 기업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착한 기업이니까 많이 도와주자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플랫폼 그 사단법인 차원에서 이런 걸 이제 매달 보도 자료나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홍보해 가면서 지역에 이제 뭐 꿀인증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또 이제 그 꿀인증 기업들 중에서 얼마나 그 꿀을 통해서 교환해줘서 어떤 그분들한테 기부나 이런 형태로 기여를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순위를 매겨가지고 뭔가 기업들이 이제 그 특히 대기업들이 이제 우리 그 꿀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플랫폼 안에서 늘려가고 또 많이 공급해주고 해서 어떤 기업 이미지 제고에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이제 확장을 하자면 요런 이제 그 개인의 역할은 결국에는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홍보해가지고 끌어오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멤버십 파트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기업들을 계속 끌어와야 되는데 기업들은 가만히 있으면 기업들이 우리 거를 우리 똥보니 앞에 플랫폼의 내용이나 취지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수동적으로 온라인 광고나 이런 것만 해서는 좀 빠른 시간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런 똥분야협회 플랫폼을 좀 유치하는 뭐 광고 대행사나 이런 유치 파트너들을 이제 우리가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람들이 유치해 온 만큼의 어떤 성과를 우리가 뭐 그 어떤 현금처럼 기여도를 환산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부 금액이나 기부 영수증 이런 걸 발행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분들도 이제 요걸 많이 유치해 와서 이제 뭐 기부에 대한 기여를 평가받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기여도 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생태계에 참여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체를 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빨간색 부분이 이제 꿀 인센티브를 이제 이 촉진자들이 모아오면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그 뭐 2분 유치원 꿀에 뭐 기본 뭐 첫 달에 뭐 30%를 제공해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3꿀을 여기서 뭐 받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너 잘했어요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딴 사람들은 10꿀만 받았지만 자기 노력에 따라서 뭐 15꿀이 될 수 있고 20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꿀을 가지고 이제 더 많은 어떤 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죠. 물론 그 꿀은
이것도 이제 나누지 않으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강가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선 바로바로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늦게 쓸수록 단가가 돼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 꿀 생태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라면, 그리고 우리 플랫폼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당일 받은 꿀은 대부분 당일에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유통업계에서 옛날부터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물량을 소화해내는 어떤 유통 채널이 있으면 이 유통 채널은 정말로 대단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제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역할을 지금은 뭐 이마트나 뭐 아니면 그 뭐 홈플러스나 이런 요즘 대형 오프라인 마트들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일부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그 제조회사들이, 식품이나 아니면 이런 제조회사들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거를 거기다가 그냥 행사로 하면서 되게 저렴하게 공급해서 그냥 떨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들마저도 해결 못하는 것들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4천만이 다 되면 좋겠지만 뭐 그중에 1,000만 명만 가입을 했다 치더라도 이 1,000만 명이 10꿀 가지고 그냥 다 하루에 소비를 한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형태의 어떤 소비 능력이 갖춰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꿀의 어떤 기부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하고 그걸 해결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나중에 이 FSM 플랫폼 자체가 엄청난 유통업계의 강자로 부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뭐 그때가 되면 이제 조금 더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더 결합해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공급자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빨리 소비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더 많이 공급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해 관계자들을 보면 크게 보면 이용자, 공급기업, 뭐 멤버십 파트너, 촉진자 이렇게 이제 역할이 있는데요. 이용자는 이제 전통적으로 FSM, 똥분야폐를 이용하는 개인의원으로서 기본소득으로 제공받은 꿀을 이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꿀을 나누고 이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좀 기업이나 단체는 이런 이용자가 될 수 있게끔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업이나 단체에 있는 뭐 대표나 직원들도 이용자로서 참여할 수는 있는데 기업 자체를 또는 뭐 단체 자체를 우리가 이용자로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들이 이제 우리 꿀을 받아가지고 뭐 생태계에서 이제 활용하는 건 오케이. 근데 무슨 회사 차원에서 이제 이용자로서 뭐 활동하거나 그런 거는 적절하지는 않다. 우리 플랫폼 취지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공급자는 이제 이 생태계 참여하는 공급자로서 이제 기업이나 단체, 그래서 이제 이런 공급자가 되려면 이제 어떤 사업자 등록증이나 면허증이나 이런 어떤 뭐 허가증이나 이런 그거에 어떤 그 해당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관련된 공급자로서의 어떤 공인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멤버십 파트너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 기업을 이제 데려오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면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제시한 건데, 꿀 거래량의 이제 1%를 인센티브로 해서 그걸 기부금으로 환산한다거나 아니면 하나 데려왔을 때마다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좀 바람직한 면에서 본다면 가능하면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대형 기업들, 대형 공급자들을 가져오면 훨씬 더 우리한테 생태계 확산에 유리하고 또 이용자들한테도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기업을 데려오느냐에 따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부여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촉진자는 이제 개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에 우리 이거를 내가 그냥 홍보할게라고 해서 링크를 생성해 가지고 SNS나 이런 데 막 던지면 그걸 통해서 이제 가입한 사람들은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낸 링크를 통해서 가입했다는 걸 아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어떤 꿀을 주고 뭐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너무 막 꿀부자가 돼버리면 곤란하니까 취지에 맞게끔 꿀 인센티브는 뭐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을 우리가
얼마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서비스는 뭐 지금 다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지만 뭐 꿀 기본 소득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거, 꿀 거래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꿀 거래 서비스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지금 뭐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간단하게 그냥 QR 코드 스캔해가지고 그 회사 상점 오픈해 그거 확인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포인트로 결제를 하는데 우리는 꿀로 결제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가면 좀 심플하게 이런 꿀을 가지고 가는 거를 벤 서비스나 뭐 어떤 결제 대행 서비스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꿀 인증 기업은 꿀 인증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어, 어떤 멤버십 서비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꿀 공급자로서 이제 참여를 하는 모든 기업이 이제 꿀 인증 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일정량 이상의 기여를 하는 기업들을 꿀 인증 기업으로 우리가 인증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어떤 기부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 홍보에 대해서 이제 꿀 인증 기업 뭐 목록 뭐 우리 지역의 꿀 인증 기업 목록 뭐 착한 기업 목록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이분들이 좀 사업에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기부 서비스가 있고요. 여기 서비스 차별화 곡선은 이제 기존 서비스랑 이제 신규 비염에 대해서 비슷한데 이제 어떤 공급자들이 참여하는 환경을 좀 많이 높이고 서비스 제공 능력도 좀 다양하고 많이 갖추자. 그리고 참여도도 좀 높이고 그리고 이용자의 참여도는 뭐 기존이나 지금이나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서비스가 많아지면 더 많아지겠지만 뭐 기존의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은 기존에도 충분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거래 활성화 정도는 이제 당연히 제품 서비스가 많으니까 높을 거고요. 공급자 유치 환경 그리고 이제 기부금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좀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어, 사실 그 똥보니협회는 정말 몰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만 이해하면 정말 매력적인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원료를 다 조사하기는 하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이렇게 이제 기본소득을 단가되는 형태로 이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자연적으로 우리가 뭔가 물건이 뭐가 생산이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사이클 후에 이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소멸되는 그 친환경적인 사이클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똥보니 협회는 기본소득으로서 얼마든지 줘도 자연에서 우리가 사과를 뭐 따먹듯이 이 우리 꿀을 그냥 무상으로 받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매력적인 어떤 컨셉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이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용역 또는 어떤 상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이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공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우리 똥보니협회의 플랫폼 생태계의 중요한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결국에는 기업들한테 명분과 실리를 다 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부를 하는 기업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의 어떤 명분을 주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기부 혜택을 같이 줌으로써 그런 것들이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의 환경에 대해서 또 지배구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기업들은 이제 ESG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상당히 그 기업 이미지 홍보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업 경영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뽕보니협회 플랫폼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단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부에 대해서는 이제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은 이제 국가나 이제 지자체 뭐 아니면 무슨 뭐 태풍이 와가지고 막 이제 성금을 모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 기부금이 될 거고, 지정 기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어떤 데다가 막 기부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유니세프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지정 기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정 기부 단체가 되면 음, 이제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고, 법인은 이제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또 전액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과 법인의 이제 다 어떤 그 세액 공제 또는 이제 손해 어떤 그 비용으로 이제 지출한 것을 인정해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있는 사단법인이나 이제 재단법인 형태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재단법인이 이제 어떤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하니까 우리 구조랑은 잘 안 맞고요. 사단법인이 이제 우리 현재 똥보니 협회 플랫폼에서 이제 사업화를 할 때 어떤 주도하는 어떤 기업의 형태는 요 사단법인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정 기부 단체 같은 경우는 요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국가에 이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무부서나 관청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개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이제 얼마나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가지고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이제 이런 사단법인이나 이런 걸 설립한 다음에 이제 관청에다가 설립 허가를 하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는 지정기부단체로 지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공포를 하면 이제 그런 이제 기부금에 대한 것들을 다 우리가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이 실제 이제 세액 감면이나 또는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비용으로 지출한 것들로 다 인정받고 그런 이제 우리한테 기부했던 기업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뚱보니 화폐의 서비스는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했고 매일 감가를 통해서 이제 가치가 소멸하는 메커니즘인데, 이런 거는 이제 결국 신속한 소비와 또 잉여 제품이나 서비스, 저는 이제 이걸 한계 상품에 대한 정의가 다른 정의가 있지만 저는 요거를 이제 한계 상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특정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시간적인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회사에서 이제 항상 바쁠 때도 있지만 지금 뭐 오다가 없어가지고 그냥 휴식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 사실은 그 시간 동안은 잉여 상품이나 서비스인 거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 광범위하게 이 똥보니 협회를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반복되지만 결국 이제 이런 똥보니 협회를 통해서 꿀을 이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된다. 그리고 꿀인증 기업은 감가라기보다는 꿀을 이제 뭐 한 달 단위가 됐든 일주일 단위가 됐든 이제 그 판매량들을 이제 우리가 다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거를 10꿀을 받고 뭐 100꿀을 받고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한 것들을 일정한 우리가 교환 가치를 좀 정하자고 했잖아요. 1,000원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환산해 가지고 기부금으로 환산해서 그거를 영수증으로 발행해 주는. 그리고 매월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뭔가 온라인상에서는 아닌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번 달 예를 들면 2021년 12월에는 이런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 이런 꿀을 이용한 어떤 똥분협회 플랫폼에서 여러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꿀을 가장 이제 기여를 많이 한 회사는 회사 1부터 100순위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1등이었고 뭐 그다음에 뭐 ING생명이 2등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뭐 그런 순위들을 발표를 해서 계속 기업이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공신력이 없는 상태에서 막 그런 것들 하면 뭐 기업들도 반발할 거고 별로 효과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고 나서부터는 그것들이 상당히 큰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파악했던 건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궁금하신 것들 여쭤보시면 제가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네, 박재호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이때까지 쭉 작업해 온 것을 굉장히 좋게 또, 또 새롭게 해석을 해주셔서 되게 신선했고요. 제가 다 아는 내용인데 처음 설명을 듣는 듯한 느낌도 받아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저 비슷한 고민들을 한 것도 있고 오늘 좀 새롭게 저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도 있어서 그 잉여라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underutilized라는 개념이 이제 그 비슷한 것 같은데 underutilized가 이제 잉여라고 해석도 네. 저희도 하긴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좀 해서 사실은 뭐 파리바게뜨라든지 아니면 작년 정도에는 그 스타벅스에 한번 제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네. 하면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이 그런 이제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으로 기업이 가치를 얻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혜택이 있다라고 판단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안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게 그 법인 신청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사단법인 같은 경우요. 네네네. 사단법인도 사실은 좀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근데 이제 아, 이게 네. 그 금액을 내야 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어떤 부처를 정해서 이제 신청도 해야 되고 이제 그분들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동분협회가 여러 노력들을 해왔지만 조금 더 이제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좀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뭐 그렇게 한다면 선생님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판단을 하셔서 제안을 주신 것으로 좀 이제 믿지만 이런 이제 주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단법인도 뭐 이사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 네. 뭐 어디 뭐 과기부에 한다면 뭐 2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렇게 디파짓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네. 최근에는 회원 한 50명 이상의 멤버가 있으면 사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법이 바뀌었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사단법인을 실무적으로 설립해 보진 않아서 이제 네, 기본적인 이제 절차나 이런 것들만 좀 확인을 했는데요. 그 제가 옛날에 좀 교류했던 분들 중에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그 랜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태양광 네, 랜턴. 네, 예, 네, 이런 거를 이제 보급하는 사업을 한다거나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조업체를 끼고 제조업체에서 만든 거를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제 회원들로부터 또 이제 기부금도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뭐 그런 단체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단법인으로서 이제 설립을 한다는 얘기는 그 내가 사회적 가치를 기여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관에 다 들어갈 거고요. 그 정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가 안 돼 있어도. 사단법인, 일단은 사단법인 인증을 안 받았어도 일단 시작을 하고 그냥 그 비공식 단체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그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우리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인증을 해줘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인증을 받고, 예. 그래서 그게 뭐 어떤 회원 수가 많고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우리가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다시 말하면 기여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무슨 사업을 떠나서 다 그냥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네, 거는 결국 우리가 사단법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어떤 사업을 해나갈 거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사회적 기여가 어떻게 펼쳐갈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플랜이 잡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같이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관계기관에서 공감이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를 지정해 줄 거고, 그 다음 사단법인이 된 다음에 이제 지정기부단체로 다시 또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기부단체로 지정하는 거 두 번째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선생님 말씀대로 그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뭐 어떤 형태로 간에 지정 기부 단체로 되기만 하면 기업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요. 맞습니다. 그거를 네, 기업들은 되게 냉정하거든요. 어쨌든 뭐 본인들도 이제 네, 이윤을 내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네, 특별한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뭐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 회사의 근간을 해친다거나 또는 뭐 어떤 그 어떤 이윤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이제 좋은 일에 그냥 좋은 뜻을 하는 거는 조금밖에 못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파는 상품을 네, 꿀로 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 뜻이니까 저도 참여할게요. 근데 저희는 하루에 2개씩만 공급하겠습니다. 뭐 사람이 네, 수요자는 1,000명 있어도 2개씩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네, 이제 결국에는 어떤 소비자들도 이제 그러면 한 번 왔는데 야 벌써 떨어졌대,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이러면 음, 음, 음. 결국에는 이제 사용에 대해서 우리 서비스에 대한 신뢰나 상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소비에 대해서 좀 그 신뢰를 좀 잃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꿀인증 기업을 운영할 때는 그걸 제한 없이 운영하거나 또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인근의 어떤 우리 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평균적인 거 이상 공급을 해주는 뭐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네, 정해서 꿀인증 기업을 부여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방향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그 사용자는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확보 가능했고 또 내놓으면 많이 팔리기도 하는데 공급자 측면에서는 좀 매력점이 이때까지 찾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기부의 형태, 다음에 이제 세금 혜택 같은 거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여쭤봤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정도고요. 네. 박사님들 여쭤봐 주시죠. 네, 네, 김자희 박사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전에 저희 한번 안녕하세요. 미팅했는데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많이 반영하고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네, 저도 그때 이제 또 고민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 참여해서 공급을 해주시는 분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기부금 이런 꿀 인증 기업이나 기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오늘 설명을 자세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 저희가 일단은 뭐 제가 이런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뭐 지정기부단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주 막 여쭤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기부단체 인증 같은 것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런 게 좀 네. 궁금하긴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아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처음에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꿀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알아서 정할 수 있게 좀 자유를 두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초반에는 뭐 표준적인 교환 가치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고 이게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지정 기부 단체가 돼서 뭐 그런 기부금 인증 같은 걸 해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어요. 그런데 네네. 이런 지정 기부 단체에서는 이것도 그냥 몰라서 막 여쭤보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물건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꿀로 이제 꿀을 쓸 수 있게 많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기업들을 많이 섭외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활용을 네네.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부금 영수증 이런 게 그 비례해가지고 이제 그 금액이 막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제한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런 규정 같은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 게 있는지 이거는 제가 없는지. 알기로는 근거만 네. 있으면 돼요. 근거가.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회사가 땡땡 기업이 전국에 지점이 1000개가 있는데 각 네. 지점마다 뭐 하루에 뭐 10꿀씩 해가지고 30 뭐 예를 들면 그냥 한 달에 100꿀을 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10만 꿀을 했잖아요. 10만 꿀 한 달에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10만 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특정 기준에 의해서 10만 꿀은 뭐 예를 들면 1억 뭐 1억 원의 가치에 해당합니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네. 기준으로 기부 영수증을 발행하는 거고요. 예. 뭐 음,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현물로 기부를 상한액이나 받거나 이런 게 없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까지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그게 네. 상한액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음, 얼마든지 그 기부 받는 만큼 하고 이게 순환이 되려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는 볼게요. 근데 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그게 상한이 뭐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기부 받은 거는 다 줘야 되는데 그리고 기부 받은 거를 우리가 막 어디다 창고에 쌓아놓고 뭐 그게 아니고 그게 다 소비자들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결론적으로 이제 상한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그 우리가 그 상한까지 도달한다 그러면요. 아마도 그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거 아시죠? 여의도 네. 순복음교회 이런 데에서 헌금 거치는 게 어마무시하거든요. 예. 근데 뭐 국가에서 이제 뭐 어떤 옛날에 막 어디 막 태풍 불어가지고 막 쓰러져 가지고 막 그 매미 같은 거 왔을 때 막 재난 뭐 기부금 받고 이럴 때도 막 수백억 수천억 거치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슈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상 우리가 확장했을 때는 이 정도로 우리가 성장했을 때는 정부뿐만 아니라 뭐 세계 어디라도 제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야 우리가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걸 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 기부금의 벽에 맞춰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좀 높이자 이런 제안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그만큼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됐을 거거든요. 그 정도라면 어떤 천정이 있어서 천정까지 닿다면 그러면 저는 네. 이미 우리 국민들이 아마 거기 참여하고 있는 그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고 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뭐 그 상황에서 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거는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은 특례법이나 뭐 아니면 얼마든지 입법기관에 가서도 상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있는 환경에 벌어지는 것들 뭐 땅에 파묻고 있는 더 이상 묻을 데도 없대요. 이제 음, 정말로 쓰레기도 묻을 데가 없고.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데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갖는 것도 아니에요. 기부를 통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회사들을 격려해주고 뭐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만약에 그게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법을 뭐 조례를 뭐 지정한다거나 해서라도 저는 우리가 만약에 그 천정에 닿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분명히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리법인이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리는 명분이 없어요. 음, 근데 우리는 비영리고 사회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많은 혜택을 줬고 실질적으로 그걸 아마 어느 정도 특정 시점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사회에 기여해 왔는지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어마무시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한 1000억의 기부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오는 반대급부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천정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열정을 쏟고 플랫폼을 키우고 이까지가 좀 어렵지. 그게 되고 나면은 교수님께서 고민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저는 뭐 정부에서도 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자기들이 뭐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이런 사회 문제에 관련된 환경부나 이런 데에 그 분과에서 활동하는 그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설득하면 충분히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아까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기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런 단체가 가능한 게 이제 사단법인을 말씀하셨는데, 그 재단법인은 아닌 것 같고 사단법인도 있고 밑에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는 것 같던데, 이제 네네네. 사단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 이 두 가지 중에 저희한테 이제 사단법인을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있는 네.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사회적 건지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은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자체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원들이 다 공평하게 행사를 하거든요. 어쨌든 협동조합이라는 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조합원들은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자를 할 때 출자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동일한 표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리 행사는 동일해요. 회사의 민간기업의 막 주주가 대주주면 의사결정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그런 체계로 되는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게 되면 조합원들을 예를 들면 공급자들을 조합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용자들까지 해서 이제 뭐 공급자와 이용자를 다 하는 다중 이해관계형 뭐 협동조합을 구성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된다거나 출자를 해야 돼 이런 것이 이제 되면 좀 이용자들 넣기는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공급자들만 넣으면 좀 이상하죠. 공급자들만 넣어서 이제 그럼 착한 기업을 착한 일을 하기 위한 뭐 어떤 사회적 뭐 모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이제 조합원으로 다 이제 가입시키려면 이제 행정 절차가 좀 필요해요. 뭐 조합원 동의서도 필요하고, 뭐 그거 이제 매년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 신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르신들 요양을 뭐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해야 된다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이제 주요 사업을 정해가지고 그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 같이 이제 뭔가 좀 거대한 어떤 사회 흐름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좀 개념상 적합한 구조는 아닌데, 힘을 막 가지고 막 뭔가 정보를 설득한다거나 사회를 설득한다거나 할 때 좀 뭔가 크게 막 뭔가 가는 리더십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협동조합도 조합장이 있고 뭐 임원진이 다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협동조합도 큰 것들도 되게 많아요. 뭐 무슨 서울 이런 것도 협동조합이고 뭐 여러 가지 협동조합으로서 큰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겸비하는 이제 어떤 조합으로서 이제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협동조합 모델보다는 사단법인 모델이 훨씬 더 기부받기도 편하고, 또 의사결정이라는 것도 좀 민감하게 적응해서 뭐 진행해 갈 수가 있고요. 또 운영도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뭐 사단법인 형태로 가고, 이제 사단법인의 직원들은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최소한의 이제 기부금 안에서 또 기부금을 이렇게 현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이제 현금으로 또 기부를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은 뭐 조직 운영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부 이런 거는 되게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갑자기 의문이 생긴 거는 저희가 꿀이 뭐 예를 들면 10꿀이 1,000원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화폐 교환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공급자한테 만약에 뭐 1,000꿀 정도 하시면 뭐 1,000만 원, 뭐 100만 원 정도의 기부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과 꿀의 교환 단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네. 기본 개념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게 계속 제, 물음표로 예, 남아있게 예, 되더라고요. 예.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 제안을 해놨는데요. 요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사용자들도
사용자들도 그 꿀에 대한 기본 교환가치 돈으로 바꿔주는 건 아닌데 이 일꿀이 어느 정도의 크기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정해주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시장에 그냥 처음부터 맡겨놓으면요. 아까도 이제 계란 같은 걸로 비유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일꿀 가지고 와서 사과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옆가게에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옆가게 가서 꿀을 하나 주고 사과를 3개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둘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야, 나 한 꿀 가지고 사과 3개 받아왔어. 니보다 더 좋네. 뭐 어떤 사람은 어씨 난 하나밖에 안 주던데? 아, 가서 따져야 되겠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꿀을 받고 그냥 사과 하나 줬는데 괜히 또 욕먹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 그런 이제 소비자들의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처음에는 이 가치를 처음에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돈 같은 거 이걸로 살 수 있어요라고 우리는 설명을 했을 거고,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막 어떨 때는 그냥 10꿀을 다 줘도 사과를 하나 못 사고, 어떨 때는 그 한 꿀 주고 이제 사과를 사던 데는 사과가 떨어졌어. 그래서 옆에 갔더니 이 10꿀을 다 줘야지 사과를 하나 준대요. 이러면 이제 불만이 생길 거고, 오히려 이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기준이 없어 막 이런 얘기들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초기 혼란스러운 것들이 이제 오히려 서비스 확장에 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급자 관점에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꿀에 대한 교환 가치나 뭐 이런 그 나름대로의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기까지 제 생각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떤 특정 교환 가치 같은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확산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야 이거는 원래 이런 거야. 너희들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그냥 사회적으로 너희들이 꿀에 대해서 가격을 뭐 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줄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뭐 기여를 해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해하고 이제 소비자들도 야 이제 앞으로 꿀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00원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이제 그냥 거래할 수 있는 공급자가 주고 싶은 그런 그 어떤 기여에 대한 가치로서 형성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꿀 플랫폼에서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꼭 구매하시고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가이드를 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쨌든 기본소득이든 공짜로 주든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효율적으로 쓸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어디 이 꿀을 가지고 왔는데 어디서는 이거를 막 1,000원 정도에 해주고 있는데 어디선 100원 정도에 밖에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1,000원 주는 대로 다 쫓아갈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기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뭐 했는데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초반에 어떤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뭐 돈으로 바꿔주는 건 아니지만 이 꿀 하나의 가치는 요 정도예요라고 우리가 뭔가 기준을 정해주는 게 서비스 운영에 더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공급자에게는 기부금을 낸 것처럼 해서 일단 기부금 영수증을 줄 수 있다라고 네. 주면 될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개인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양은 적지만 훨씬 적겠지만 개인도 지금 저희가 어떤 물건을 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렇게 돼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도. 근데 그런 경우에 개인한테도 이런 기부금 영수증을 똑같이 이렇게 발급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우리 네, 서비스의 취지상에서는 좀 네. 공급자하고 이렇게 이용자를 구분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여를 이제 받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또 나는 재능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꿀을 받고 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와서 뭐 그런 활동을 같이 겸해서 한다 그러면 뭔가 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기업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든 뭐 개인인데 이제 개인 사업자라면 뭐 가능하겠죠. 근데 그냥 제가 그냥 뭐 자유롭게 그냥 뭐 직장 생활하고 있는 개인인데 뭐 그냥 이거를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좀 오히려 좀 전체적인 취지를 좀 흐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기부 메커니즘상 기부를 뭐 개인한테 하는 것도 전혀 기부 영수증 주는 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저희도 직장 다니면서도 어디 뭐 공동 모금에 기부하고 기부 영수증 받아가지고 다 연말정산에서 반영하잖아요. 네, 똑같은데 다만 이제 그 서비스 취지상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공급자 단체 이런 거하고 어떤 이용자는 좀 구분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공급자들은 그냥 저기서 꿀 쓰려고 하지 말고, 꿀 받은 거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걔네들은 좋은 일하고 기부받고 그냥 세제 혜택 받고 사회적으로 칭찬받고 요걸로 이제 끝내고, 개인들은 이제 그걸 사용해서 이제 뭐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해 가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플랫폼이 많이 이제 커지면, 그리고 이제 제품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때는 뭐 10불이 아니라 뭐 50불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좀 기본소득을 더 확장해서 더 기여를 확장해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30일 감가가 아니고 20일 감가나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짧은 주기로 운영한다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재밌게 나중에는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질문하셨던 거는 저는 사실 뭐 제 생각일 뿐이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운영하실 때 정책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야, 개인들인데도 이제 재능이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다면 개인 자격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렇게 하면 뭐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저는 우려 사항이 뭐냐면 누구나 다 그걸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저쪽에 가서 이제 이것도 쓰고 뭐 그것도 받고 막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자격 검증하는 게 상당히 그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행정 비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예를 들면 1구를 또는 10구를 받고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서비스가 그 정도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는지 이런 거를 다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평판에 맡겨서 이제 처음에 한 소비자들 한 10명 정도는 그냥 뭐 손해를 보더라도 막 하고 나서 이제 후기를 평가해 가지고 못하게 한다든지 가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일정 부분 또 혼란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미 뭔가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검증된 그 사업자들은 뭐 이미 그런 용역이나 재화를 다 자기들이 정한 가격으로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뭐 너가 당신이 이 재화를 정할 때 가격을 뭐 10불 하고 싶으면 이게 뭐 예를 들면 10,000원 정도에 팔렸던 어떤 그 가격 그 비슷한 것들에 대한 판매했던 이력이나 제품을 뭐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적합한지 심사할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될 수 있는 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운영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처음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뭐 혹시 이제 나도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선의로서 뭐 이렇다 그러면 뭐 그분들을 어떤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활동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좀 뭐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면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아까 저희 나왔던 질문 중에 사단법인 설립 절차나 기부금 상한액 같은 걸 조금 추가로 더 알아봐 주시는 건지. 그 설립 절차나 이런 거는 네,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고, 네, 그 상한액은 좀 확인해 볼게요. 사단법인 뭐 네, 사법인법인이 됐든 지정기부 단체가 됐든 간에 네, 상한액이 있는지. 근데 제 네. 생각에는 그게 상한액이 있어도 아주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기 그 대형 교회 같은 데도 지정기부 단체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 그런 데서 기부 받는 게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저기 어디죠? 그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아니면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서 받는 기부금이 매년 몇 천억 몇 조예요. 예, 음,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기부금을 받고 있으니까 영수증 발행하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한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있더라도 아주 클 거예요. 몇 조 정도 된다거나. 음, 그렇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그걸 민감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고, 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 좀 고민해야 해도 뭐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정보가 혹시나 더 취합이 되시면 주시고요. 네. 네네. 오늘 미팅에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네. 예, 되게 재미있는 모델을 봐서 처음에는 야, 이걸 어떻게 사업화하지 막 그랬는데 이제 규칙도 듣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조사해 보니까 아, 이걸 정말 잘 쓰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네. 들었어요. 정말 하여튼 되게 좀 이런 고맙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재미있는 모델들 어떻게 그렇게 기획을 해내시는지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아유, 네. 아유,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예, 이만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